자, 볼까요? 예. 아, 가면 돼요? 네. 예. 자,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엄하게. 자, 제목을 먼저 봐요. 절대로 자만하지 말자. 제가 드리는 말씀, 원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벌써 시험 보고 나서 원점수 가지고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기도 한단 말이야. 원점수에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다만 이번에 생각보다 점수가 좀 덜 나왔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9평 때 막 3등급 나왔던 친구들, 4등급 나왔던 친구들이 막판 2달간 스포트를 해가지고 1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9월 평가원에 만점을 받거나 하나도 안 틀리거나 뭐 1등급이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 중에 자만을 해가지고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 9평에 점수가 꽤나 잘 나왔는데 자만을 해가지고 수능 가가지고 망쳐지는 거, 그건 너무너무 좀 안타깝잖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총평을 좀 말씀을 좀 드려주고 싶은데, 여기 부지 보니까 이게 뭐라고 써있죠? 3년 후에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지나친 걱정일까? 그렇게 대놓고 읽으라는 의지는,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1년 수능,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 그때 정법이 쉬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치러졌던 2023학년도 6평, 9평 다 쉬웠어요. 어떻게 나왔냐, 결과가. 안 아까 확인했을 땐 됐어요. 잘못 눌렀다. 죄송합니다. 자, 뭐야? 6평, 9평 이렇게 해놨구나. 내일 만드신 게 아닌가요? 내가 만들었는데 변형을 이렇게 해놨네? 나는 여기다 위에 제목 잡아놨는데. 자, 아무튼. 자, 2022년도에 치러졌던 6월 평가원. 뭐 난이도가 아주 낮은 건 아니었는데, 요때 봐봐, 요때. 이게 9월 평가원. 2022년 9월 달에 치러졌던 9평 1컷이 50점. 자, 이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법이 된 것 같습니다. 전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무 쉬웠어. 야, 1컷이 50점인데. 아무튼 저는 너무 가뿐하게 풀었습니다. 제가 국어가 좀 약하거든요. 저 국어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부족하잖아, 애들이. 둘 다 부족한 게 대부분이긴 하죠. 아무튼 이때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남은 2달여 동안에 물론 정법도 선생님 인간 커리로 따라갈게요. 현장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류할 수가 없었던 거지. 지가 그러겠다는데 어떡해? 그때 찾아왔던 아이들 대부분이 다 원래 이 점수를 받았던 애였는데 여기 안 보여, 점수. 이게 내 수업을 안 들었다 그게 아니라 자만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벌써 현장 수업을 그만두고 이제 국어에 몰두하겠습니다. 이 말은 공부의 비중을 정법은 확 줄였다는 얘기겠죠. 자, 인강에서 정말로 내 거를 완강을 쭉 했을까요? 여러분들 인강 완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진짜 낮아요. 그걸 몰아서 들으려고 하지. 꾸준히가 아니라. 그러니까 커리가 뒤에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밀도 있게 커리를 탄 게 아니었던 거고, 내 문제는 정법이 아니라 이제 국어니까 아니면 수학이니까 이러면서 좀 뒷전으로 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수능 볼 때, 수능 직전에 내가 정법을 조금 등한시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이제 시험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촥촥 답이 나와. 아니면 뭐지? 제일 쉬운 파악이 잘 안 되네? 아니면 잠깐만, 답이 왜 없어? 아니면 왜 답이 2개야, 3개야?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자신감이 막 뿜뿜 막 이렇게 생겨.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져. 내가 그동안에 한 2달여 동안에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닐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수능은 기세거든. 그 기생충 영화의 대사 있잖아.
맥박 있고 있고. 거기서는 어잖아 그 배우 중에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과외하러 첫날 딱 가가지고 기세라고 수능 영어는 기세야 막 이런. 아니 진짜요. 진짜 기세입니다. 기세 싸움이에요. 만약에 그때 기회 눌려 수능이라는 시험장의 분위기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에 압도가 돼버리면 거기서 침전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친구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봤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2등급 안에 들어갈 친구들이지. 그런데 왜 이 밑에 어떤 애는 30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애가 있어. 50점 받았더래 애가. 4등급. 그러니까 걔네도 내가 왜 알았냐면 다음 연도에 다시 나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 대학 안 갔어? 아니, 그냥 저기 근데 재수반 다니고 있다가 단과로 여름부터 선생님 다시 뵈러 왔어요. 뭐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안 돼요. 정법 때문에 대학을 아주 잘 가진 못해요. 사탐만 잘 봐갖고 좋은 대학까지는 못하잖아. 하지만 사탐을 못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어. 발목은 충분히 잡어. 얘가 사탐 잘해갖고 좋은 대학 스카이 간다 이건 아니지만 스카이 갈 만한 애가 정법을 사탐을 못 보면 왜? 그럼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봐봐 갑자기 일컷이 표준 점수 만점 자격은 표준 점수가 74점인데 이때 당시에 네, 과탐 2보다도 더 높았어요. 압살해 버렸어. 이제 가자. 아니 이때 최악이었잖아.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2022학년도 수능 때도 난이도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때 표준 점수 꼴등이었어 정법이. 근데 또 꼴등했어요. 9평에. 이러면 안 되지. 평가원에서 정법 난이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살짝 상향해도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조절을 했는데 조절이 돼 안 돼?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예. 자, 그런데 작년 수능 어땠죠? 작년 수능이 이제 1컷이 48점 했다면 48점 정법이. 그러니까 표준 점수 꼴등이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전에도 그랬잖아. 작년에 표준 점수가 꼴등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9월 평가원에서 1컷이 47점으로 예상되는데 표준 점수 봐봐 그닥 높진 않아요. 물론 꼴등은 아닙니다만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수가 납득이 안 돼. 너무 쉬웠거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어제 분당 러셀에서 여러분들 시험 끝날 때 있지. 끝나자마자 저도 학원으로 가가지고 시험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온라인에 공개되는 건 시험 시간이 좀 시험 끝나고 한참 뒤니까 현장 분위기 느끼려고 나도 시간 재서 풀었어요. 여기 아까 적었던 14, 15번 선거하고 정부 형태 포함된 그 세트 문제 있지. 그거 빼고 나머지 다 푸는데 17분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나는 손가락 걸기도 안 해. 아니 2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러면 3, 4번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문제풀이. 2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러면 2번 딱 답하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간다며. 그런 문제풀이를 손가락 걸기 그것도 안 하고도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남더라고. 다 풀고 났는데. 그래서 딱 풀다가 애들이 11번은 좀 틀렸겠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14, 15번 조금 뭐 틀린 친구들도 있겠네 정도로 하고.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 정도면 만점자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 1컷 잘못하면 50점도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좀 나은 친구도 아이씨 난 어려웠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 수능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촬영하고 있는 조교가 알겠지만 작년에 수능 보자마자 그날 밤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 쉽다. 이거 1컷 47점으로 나왔는데 아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다. 제가 그랬죠? 근데 수능 때 진짜로 48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48이든 7이든 내 말은 뭐냐면 쉬웠다. 굉장히 쉬웠다. 1번부터 10번까지 답을 내는데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정치 파트 문제가 이렇게 쉬운 경우가 있나? 너무 쉽게 출제가 된 거야. 내가 현타가 왔어요.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건 뭔가? 너무 많이 알려줬네. 투머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아니 뭐냐면 근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험지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구평 지금. 너네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지.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법 분야에서 좀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되려 어렵게 나올 아니야 그것도. 와 이렇게까지 구평에서 뭔가를 시도를 안 한 시험도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1컷이 50점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보다 난 그게 더 놀랬어요. 와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구나 애들이. 판단력이 너무 없구나. 이거 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네가 뭔데 나는 점수가 그 정도 안 나왔는데 막 욕할 수 있는데 아니 진짜로 11번 문항 있죠. 제가 학기 초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수능은 텍스트라고 했어 컨텍스트라고 했어.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문맥. 맥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길을 너무 좋아해. 도식을 너무 좋아해. 약관 공정 앞에 약관 불공정 나오니까 그냥 계약 공정의 원칙하고 그냥 뒤에 읽어보지도 않아. 그런 친구들은 11번을 틀릴 수밖에 없게 된 거야. 11번을 틀린 분들은 수능을 거의 잘 못 볼 확률이 매우 높은 친구들이다. 근데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 끝까지 잘 읽어. 끝까지 잘 읽으면 돼. 근데 마음이 급하잖아.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만 풀려간단 말이야. 그래 그거 틀려.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못 풀어가지고 틀리는 거는 괜찮다고. 풀었는데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 뭐랄지 어쨌든 잘못 맞출 수 있었어. 풀었는데 틀렸어. 맞출 수 있었는데. 그게 세상 제일 억울한 거야. 그렇잖아? 어차피 내가 손 넘었던 문제가 예를 들어 14번, 15번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그럼 나만 틀려. 같이 틀려. 오답률이 60%가 넘습니다. 두 문제 다. 그럼 억울하지가 않잖아. 응? 어차피 걔네가 평가원에서 요즘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이게 죽이는 문항 이런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항은 내가 틀려도 다 같이 틀리니까 괜찮아. 근데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틀리는 건 세상 억울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11번 문항을 틀린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막 펼치, 이거 대법원 판례 찾아가지고 막 평가원 지적질 한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분명한 건 문맥 속에서 답이 나와요. 문맥 속에서. 앞에서는 불공정 얘기라고 했지만 중간에 5번째 줄 보면 대법원에서 이러이런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 내리고 판결, 결정 나오잖아? 그럼 그걸로 끝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근거를 뒤에서 얘기해. 뒤에서 근거를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근거를 읽어보면은 당연히 그 A 원칙이 계약 자유 원칙임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킬러 문항이라고, 죽여주는 문항이라고 하는 15번 문항도 겉보기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계산 그닥 어려운 계산도 아니고 그냥 몇 분의 2분의 3이 6분의 9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어렵지 않게 나왔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자료가 복잡해 보여도 자료만 정확히 읽어내면 답은 쉽게 찾아내는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점수 가채점 결과를 쭉 봤는데 이렇게 평소보다도 점수가 많이 인플레이가 된 걸 저도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그 점수를 진짜 최소한 유지,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게 하려면 앞으로 2달 동안에 자만 절대 하지 말고 저에 대해서 선생님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한계를 잘 정한단 말이에요. 이것 이상으로는 다른 시중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이라도 이건 안 나와. 내가 과감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네가 전에 본 적이 없더라도 이건 해야 돼 라고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거기 한계로 쳐주면 거기까지는 다 학습을 해놔야 돼요. 이때 2022년도에 9월 10월 수능 문제 수준의 차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이번에도 굉장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99% 확신해요. 11월 수능은 이번 구평하고 문제의 차원이 다를 것이다. 정치편에서 한 10번까지 그냥 한 5분이면 다 문제를 다 풀만 했단 말이야.
근데 5분이 아니라 1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들 충분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어려웠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은 기본 개념으로 잘 돌아가세요. 다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야. 그거는 정말 기본 개념만 잘 돼 있으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지. 문제 연습도 별로 필요 없는 문제들이었어. 기본 개념에 충실했으면 좋겠어. 개념 강의도 제대로 안 듣고 문제 풀어가지고 성적 올리겠다는 그런 얍삽한 이거 안 돼. 점수가 지금 뭐 35점 이하로 나온 사람들은 개념에 좀 더 열심히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에 빠질 필요는 없어. 얼마든지 만회하고 복구할 수 있다. 다만 방법을 정도로 가야 돼. 문제만 열심히 풀어가지고 성적을 이게 안 됩니다. 문제 풀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제가 좀 너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만 한 소리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개념이 아직 부족했다 이런 분들은 개념을 열심히 닦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보면은 지금 14번하고 15번이 좀 특이했잖아. 세트 문제가. 근데 이게 작년 6월 평가원에도 아주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 정부 형태하고 선거 문제를 세트 문제로 작년 6월 평가원에 냈었단 말이야. 근데 작년 6월 평가원에 냈지만 9평 수능에는 안 냈고 이번에 9평에 또 냈다 이 말은 평가원에 상당한 의지가 보입니다. 14, 15번처럼 정부 형태하고 선거 문제를 세트로 엮어서 낼 확률이 뭐 100%는 절대 아니지만 상당히 높아졌겠다. 그래서 저도 몇 문제 며칠 사이에 해가지고 이런 문제, 기출도 변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좀 만들어 볼 그런 예정인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만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요게 좀 특이했던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총평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뭘 또 박수까지. 네.